지난 시간에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산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의 차이점부터 알아야 될 텐데요. 이산확률 변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하나씩 다 나열해 볼 수 있을 때 그 확률 변수가 이산확률 변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뭐냐 하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하나씩 나열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그러한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예를 들었지만 확률 변수 x라는 놈이 0과 2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이때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우리가 일일이 나열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이 안에 속하는 실수가 무한계인데 그걸 어떻게 하나씩 다 나열을 합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씩 다 나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확률 변수 x가 어떤 구간의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다라면 그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니라 연속 확률 변수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것은 사람의 몸무게, 통학시간, 각 물질의 끓는 점 등과 같이 확률 변수 x가 어떤 구간의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 그 확률 변수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됐죠? 네.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사람의 몸무게예요. 예를 들면 48.1kg, 76.3kg 이렇게 하나씩 다 나열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몸무게라는 것은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76.3kg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 측정하는 저울 있죠. 저울? 체중계가 측정할 수 있는 게 딱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측정하는 도구의 문제인 거지 몸무게 자체가 76.3으로 딱 떨어지는다 이렇게는 말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몸무게를 얘기할 때 어떤 하나의 값으로 딱 이 사람의 몸무게는 76.2357867823 이렇게 말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씩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하나씩 나열해 볼 수 없다. 그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연속 확률 변수가 갖는 값은요. x가 얼마이다 라고 딱 집어서 얘기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연속적인 값들을 갖는데 그 중에 어떤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 그럼 연속 확률 분포는 뭐냐라는 건데 얘는 요 박스 안에 그냥 몇 마디 말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설명을 주르륵 해놨으니까 요거 같이 보면서 연속 확률 분포가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도 이제 간단한 예로 출발을 하는데 다음은 큐브 동호회. 큐브 뭔지 아시죠? 이렇게 정육면체로 생겨가지고 막 돌려가면서 색깔 같은 면을 맞추는 거. 그 큐브 동호회 회원 100명의 기록을 조사한 표입니다. 그리고 이 표로부터 상대 도수를 계급의 크기로 나눈 값들에 대한 히스토그램과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뭐냐 하면 그 기록이 큐브를 맞출 때까지 걸린 기록이 5초 이상 10초 미만인 사람들이 100명 중에 16명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 놈은 10초 이상 15초 미만의 큐브를 다 맞춘 사람은 100명 중에 22명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각 구간 안에 기록이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이렇게 다 센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간으로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x의 값들을 하나씩 나열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간을 통해서 그 구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셀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명수를 우리가 도수라고 부르고 당연히 도수들의 합은 100명이 돼야 됩니다. 그럼 상대 도수는 뭐냐? 이 도수를 총 인원수 100명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0.16, 0.2, 0.26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상대 도수들을 싹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왜냐하면 요거 싹 도수들을 다 더해서 전체 인원수 100명이 됐으니까 요걸 100으로 나눈 것들을 싹 다 더하면 1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는 거냐 하면 이 상대 도수를
계급의 크기로 나누는 거예요. 이 계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5에서 10 요거 하나가 계급입니다. 10에서 15 요것도 계급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지금 6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급의 크기는 뭐냐? 5에서 10초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간격, 즉 5초가 바로 계급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10에서 15도 5죠. 15에서 20도 간격이 5고요. 전부 다 간격이 5씩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놈을 바로 계급의 크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대도수 나누기 계급의 크기라는 것은 결국 상대도수를 계급의 크기 5로 나눈 값들이에요. 그래서 0.16을 5로 나눈 게 0.03이고 요거 나머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 값을 5로 나누면 이 오른쪽 값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럼 요 표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히스토그램은 어떻게 그리느냐?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5에서 10초 사이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상대도수 나누기 계급의 크기가 0.03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막대는 밑변의 길이가 요 계급의 크기 5와 같으면서 요 높이가 지금 얼마냐 하면 바로 0.03이가 되는 막대를 그린 게 된 겁니다. 요렇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막대는 당연히 10에서 15초니까 밑변의 길이는 계급의 크기 5와 똑같고 높이는 0.04사인 요렇게 두 번째 막대가 그려지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똑같은 방법으로 막대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요 막대로 그려진 요 그래프가 우리가 말하는 히스토그램이 됩니다. 됐죠? 근데 이 히스토그램에서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이 각 직사각형의 넓이 있죠. 이 각 직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이 밑변이 바로 계급의 크기고요. 높이에 해당하는 놈이 상대도수를 계급의 크기로 나눈 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급의 크기와 계급의 크기가 약분이 되면서 결국 남는 놈은 상대도수만 남게 돼요. 즉, 요 막대의 넓이는 상대도수 0.16과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두 번째 막대의 넓이는 상대도수와 똑같은 0.2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요렇게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이 상대도수를 쫙 다 더하면 1 된다. 요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모든 막대들의 넓이의 합은 결국 상대도수들의 합과 똑같기 때문에 그 합이 1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요.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을 하나로 딱 찍어서 얘기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치? 연속적인 값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찍는다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초 이상 10초 미만의 구간, 10초 이상 15초 미만의 구간인데 그렇다면 이 각각의 막대들이 나타내는 걸 뭘로 해석을 할 수가 있냐 하면 이 막대들의 넓이의 합이 1이 됐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구간에 해당하는 확률 값들을 상대 도수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 기록이 5초 이상 10초 미만일 확률은 바로 상대 도수 0.16과 같은 거고요. 10초 이상 15초 미만일 확률은 0.2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각각의 값들이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이 각각의 값들은 당연히 0 이상 1 미만의 값들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값들의 합이 1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산 확률 분포에서 봤던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과 똑같더라라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요 파랗게 생긴 요 막대의 요 넓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확률 변수 x가 10 이상 15 미만일 확률이 요 넓이로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대충 이제 이게 뭔가 이 이산확률 분포와 연관성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이때 이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막대들 윗변의 중점을 잡은 겁니다. 이 중점이라는 것은 결국 7.5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 간격 5초에서 10초의 딱 중간 7.5초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7.5초에 해당할 때의 상대 도수 나누기 계급의 크기 0.032 요 값들을 요렇게 찍은 거죠. 점으로.
그죠? 그 다음에 요 점들을 선분으로 이렇게 연결해 준 겁니다. 그리고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은 그냥 0하고 5초 사이는 도수가 0이기 때문에 그냥 0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35에서 40초 사이에서는 도수가 0이기 때문에 0으로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요 점들을 주르륵 연결하면 이렇게 선분들로 연결이 된 하나의 도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밑변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렇지. 근데 재밌는 게 우리 다 중학교 때 배웠지만 요 놈을 이제 나누는 겁니다. 요렇게 이 분포 다각형을 요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냐면요. 요 맨 왼쪽엔 삼각형 하나, 맨 오른쪽엔 삼각형이 하나가 생기고요. 중간은 모두 다 사다리꼴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삼각형 두 개와 중간에 있는 사다리꼴 넓이들을 싹 다 더한 게 바로 누구? 요 놈의 넓이랑 똑같아요. 요 막대들의 넓이랑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이거 왜 그런지 금방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서로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더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긴 더해야 되지만 이쪽에서 더했으니까 이쪽을 메꾸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넓이와 요 넓이가 똑같고 요 넓이와 요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요렇게 딱 본다면 결국은 뭐냐? 이 막대들의 넓이의 합이 이 분포 다각형 내부의 넓이의 합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분포 다각형 내부의 넓이가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요거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까지 왔냐 하면 그러면 요 간격 하나하나, 계급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값들로 상대도수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것들의 합이 1이 되니까 이것을 마치 이산확률 분포에서의 확률 분포표처럼 봐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뭐냐 하면 이게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6개로 볼지 10개로 볼지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라는 거냐. 그죠?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 하면 이걸 이제 더 세분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수의 회원, 즉 100명이 아니라 100명보다 더 많은 회원의 기록들 조사하면서 계급의 크기를 더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계급의 크기를 더 작게 만든다는 것은 막대의 개수가, 히스토그램에서 그려지는 막대의 개수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때 이 막대들의 밑변의 길이가 점점 작아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원래 우리가 5에서 10을 하나의 계급으로 봤는데 그걸 또 3등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급의 크기를 3분의 5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원래 그려진 막대가 6개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그리면 막대의 개수가 18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막대들에 대해서 또다시 분포 다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포 다각형을 그리면 얘가 이렇게 딱딱 굽어지겠죠. 이렇게 싹싹 굽어지면서 어떤 다각형 하나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이 계급의 크기를 그냥 작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즉 막대들의 개수가 무한계가 되도록 계속 쪼개나가는 겁니다. 이게 마치 구분 구적법에서 우리 곡선 아래쪽 넓이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면 이 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놈이 이 다각형 이렇게 짝딱 이렇게 굽어지는 거죠. 각지게 굽어지는 그런 그래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하나의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막대가 점점점 밑변의 길이가 좁아지면서 개수는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곡선 하나에 가까워지는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치? 그때 이 곡선을 그래프로 갖는 함수 fx가 바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값을 나타내는 확률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요 밀도라는 요 단어는 또 왜 들어갔냐라고 질문하실 텐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질량,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이때 질량에 대해서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라고 나오면 그냥 이산 확률 분포의 확률 함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이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 함수는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밀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앞으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나왔다면
아,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 함수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요걸 우리가 확률의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랬는데 x의 값이 10에서 15 사이에 있게 될 확률은 요 막대의 넓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10부터 15 사이에 있게 될 확률은 당연히 그 구간 안에 들어오는 막대들의 넓이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의 막대 넓이의 합이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 되는데 이게 지금 막대의 개수를 무한계로 만들었어요. 즉 계급의 크기를 아주 0에 가깝게 작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기부터 10부터 15 사이에 해당하는 요 부분 그리고 곡선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의 넓이가 바로 확률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구간 안에 들어오는 모든 막대들의 넓이 합을 다 더하는 건데 이 구분 구적법에 의하면 요 놈이 결국 곡선 아래쪽의 넓이와 똑같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다각형 내부의 넓이가 1이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도 요 곡선의 아래쪽에 있는 요 넓이가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확률 변수 x가 10에서 15 사이의 값을 갖게 될 확률이 바로 여기 요 범위에 포함되는 요 곡선 아래쪽의 넓이와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이런 곡선을 확률 함수로 갖는 함수 fx를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변수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 거 그걸 딱 집어서 얘기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확률을 물을 때에도요. 이렇게 구간에 해당하는 확률 값을 물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안 묻습니다. x가 equal 11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는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x가 10이라는 값을 딱 집어서 얘기를 못해요. 연속적으로 값이 변하는 과정에는. 만약에 얘를 하나씩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열한다라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나열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x값들을. 따라서 이런 확률 값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누가 이런 확률 값을 묻는다 그러면 이거 뭐지? 어떻게 보면 돼? 이 막대들의 간격이 점점 작아져서 10 근처에 아주 얇은 막대 하나를 생각한다라면 이 값은 거의 0에 가까워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에 해당하는 확률을 물었을 때에는 확률 값은 0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요. 혹시 물으면 0 되는 거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항상 구간에 해당하는 확률 값을 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알았으면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인데 이 fx에서 x가 a 이상 b 이하에서만 정의가 되나 봐요. fx가. 자, 그럴 때 첫 번째 fx의 함수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이 fx의 함수값이라는 건 결국 이 막대들의 높이를 나타내는데 이 막대들의 높이는 상대 도수를 계급의 크기로 나눈 겁니다. 근데 상대 도수라는 것은 도수를 총 인원수로 나눈 거니까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거니까 도수도 양수고 도수의 총합도 당연히 양수겠죠. 그래서 상대 도수도 양수고 계급의 크기도 양수니까 이 높이는 항상 양수입니다. 따라서 함수값 f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선생님 근데 얘가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니까요. 확률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얘 어디 갔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속 확률 분포에서 이 확률 밀도 함수 f의 x의 함수값은요. 확률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확률은 상대 도수가 확률을 나타내는 거고요. 얘는 상대 도수를 계급의 크기로 나눈 값이 바로 함수값입니다. 따라서 fx의 함수값 자체는 확률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럼 뭐가 확률을 나타내? 바로 여기, 그죠? 구간에 해당하는 요 면적이 확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함수값은 확률이 아니고 상대 도수, 즉 확률에 해당하는 값을 계급의 크기로 나눴는데
지금 계급의 크기가 거의 0에 가까워지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이 값은 분모가 엄청나게 작아지니까 이 전체 값은 1보다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fx의 함수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조건이 안 붙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값 자체는 확률을 나타내는 값이 아니라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사실이지만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그런 조건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다. 자, 이건 뭐냐 하면 a부터 b까지만 이 함수가 정의됐다 그랬으니까 이 곡선이 결국은 도수 분포 다각형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도수 분포 다각형 내부의 면적의 합은 막대들의 넓이의 합 1과 같다라고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1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상수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이 알파 베타는 A보다는 알파가 크거나 같고 알파보다는 베타가 더 크거나 같고 베타는 B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런 알파 베타입니다. 쉽게 말하면 A와 B 사이에 있는 두 상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확률 변수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의 값을 갖게 될 확률이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이 Y는 fx의 그래프, 이 곡선과 두 직선 X는 알파, X는 베타 및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면적, 즉 넓이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함수 fx가 1과 2의 성질을 모두 만족하면 그 fx는 어떤 확률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두 개가 뭐냐?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정의역 내에서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1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어떤 특정한 값 x를 취할 확률은 0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나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을 확률, 즉 등호가 빠지거나 혹은 이쪽에 등호가 빠지거나 혹은 등호가 둘 다 빠져도 결국 이것들의 확률값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예를 들면 x가 a일 확률도 0이고 x가 b일 확률도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kx라고 주어진대요. 그죠? 그때 x는 0부터 3까지만 정의가 되고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 k는 상수다 그랬는데 fx가 0부터 3 사이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요. 일단 함수 값이 전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따라서 이 k가 양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니까 우리는 딱 3까지만 본다고 한다면 여기까지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중간에서는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k가 뭐구나, 양수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두 번째 0부터 3까지 요 밀도 함수 여기로 둘러싸여진 어떤 요 영역의 넓이가 뭐가 돼야 됩니까? 요 영역의 넓이가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방금 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 놈이 이제 fx가 kx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이라서 이게 삼각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그냥 구하시면 돼요. 그럼 3일 때 요 점의 함수값이 3k가 되는 거니까 결국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이놈이 이꼴 1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가 얼마인 거? 9분의 2인 걸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구해내셔도 되고요. 이미 우리가 적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면적은 그냥 kx를 0부터 3까지 정적분해서 구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요놈은 2분의 kx 제곱 그 다음에 여기 0, 3 이렇게 됩니다. 그래봤자 얘는 2분의 9k가 되는 거고 요놈이 이퀄 1 돼야 되니까 또 k는 9분의 2인 걸 구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도형의 넓이로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정적분을 통해서 이 넓이를 구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 x가 1부터 2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1이 여기고 2가 여기입니다. 그럼 얘가 될 확률은 당연히 x는 1, x는 2와 x축 및 요 직선, 그죠?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겠죠? 요거로 둘러싸여진 바로 요 부분의 면적이 뭐가 되는 거야?
확률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면적도요. 그냥 요거 사다리꼴의 넓이로부터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K가 얼마니까 9분의 2죠. 그래서 이게 9분의 2x니까 요때는 9분의 2가 함수값이고요. 2일 때는 9분의 4가 함수값입니다. 따라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놈은 9분의 6 되는 거죠. 그러면 9분의 6을 또 나누니까 9분의 3이 되어서 3분의 1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냥 사다리꼴의 넓이 구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미 확률 밀도 함수가 9분의 2x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를 1부터 2까지 정적분해 주셔서 요 넓이를 구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건 9분의 1의 x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요 놈을 얼마부터 1부터 2까지니까 9분의 4 빼기 1 해서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과정 있죠? 요걸 원래 도수 분포표로부터 히스토그램 그리고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리는데 요 계급의 크기를 점점점 작게 해가지고 요 도수 분포 다각형을 곡선과 비슷하게 그린다. 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연속 확률 분포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